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감자까지 했어요. 밭작물. 근데 이제 밭작물 중에서 좀 안 한 일부 품목은 있습니다. 그래서 밭작물의 어떤 전체적인 조금 흐름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초과정에서 3주 남았잖아요. 3주. 그래서 오늘 하고 그다음 2주. 그래서 3주 남았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우리가 앞으로 손해평가사 시험을 볼 때 어떤 품목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보장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런 기본 흐름을 알아야 하겠기에 3주를 이렇게 나눠보면 일단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밭작물은 지난주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요. 안 한 품목들은 1, 2월 과정 때 전부 다시 싹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인삼 그리고 온해시설 그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주 남았잖아요. 그 2주 남은 시간 한 주는 이제 생산비 보장. 즉 생산비 보장은 저희가 이제 고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단호박까지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생산비 보장 품목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주는 가축. 이렇게 해보면 전체적인 여러분이 아웃라인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삼 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210페이지 펴봐요. 저희가 이제 7회 그 손해평가사 시험이 공고가 되었잖아요. 했는데 이제 작년 대비해서 2주 정도 다 빨라졌어요. 이제 손해평가사 시험만 빨라진 게 아니라 모든 자격증 시험이 다 그 정도 빨리 다 이렇게 다 앞당겨졌어요. 다른 시험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차 시험은 지금 공고 이미 확정됐죠. 1차 시험은 6월 5일 시행일이. 작년에 2월 15일경에 봤거든요. 좀 당겨졌죠?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작년에는 9월 5일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자꾸 이제 6회로 보다 보니까 작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6회 때는 9월 5일을 봤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7회는 8월 21일. 약 2주 정도 당겨졌어요. 그만큼 이제 합격자 발표일도 빨라졌죠. 이번에 6회 때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8일이었잖아요. 이제 대신에 11월 3일 합격자 발표가. 그래서 좀 빨라졌어요, 시험이. 여러분이 이제 2주 정도. 그래서 저희들도 2주 정도 시험이 빨라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강의 일정도 조금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내일 또 회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조금 이렇게 문제풀이 과정을 조금 당긴다든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빨라지다 보니까 모든 게. 그래서 아무튼 시험 확정됐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D-Day, 여러분 D-Day 잡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D-Day 잡을 때 좀 더 빨라졌다는 거. 올해도 시험을 빨리 봐버리는 게 좋지 않나요? 자꾸 모든 시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시험이 딜레이 돼가잖아요. 특히 올해 다행히 이제 손해평가사 시험은 제때 저희가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다른 일반 국가자격증 시험들이 엄청 막 특히 기사 시험들이 엄청 이렇게 막 이렇게 자꾸 딜레이 돼가지고 그 시험을 준비하는 그 학생들이 엄청 애를 먹었거든요. 차라리 시험이 이렇게 정확히 봐버리면 좋은데, 야, 저러다가 저 시험 못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초조함, 불안감이 있잖아요. 어쨌든 시험 확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10페이지 가보시면, 자, 특정 이원 보장의 인삼이라고 나왔네요. 일단 저희들이 인삼은 알고 있죠. 그런데 일단 제목에서 보면은 보장 방식이 특정 이원 보장 방식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즉 우리가 종합이원 보장이라는 것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해 주는 걸 종합이원 보장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일단 제목에가 특정 이원 보장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모든 재해를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재해만 보상을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럼 그 특정한 재해가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호통약관에 다 들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삼은요,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단은 우리가 먹는 거, 작물이잖아요, 작물. 즉, 작물 보장하는 인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삼 이에 해를 가려주는 시설이 있어, 얘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가림 시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따로 나눠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시험도 해가림 시설에서 이번에 6회 때 시험이 출제가 되었어요. 해가림 시설에서. 즉, 해가림 시설에서 이번에 6회 시험은 뭐였냐면, 해가림 시설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하는 게 이번에 6회 시험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다른 품목들을 공부를 해보면 대부분이 다 어떻습니까? 보험 가입 금액은 모두 다 10,000원 미만 절사 규정이 지금 업무방서에 다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혹시 이번에도 이 해가림 시설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세요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답이 300만 원이었어. 근데 저희가 이제 구한 답은 맨 처음에 구한 금액은 얼마였냐면 1,500원이었어요. 근데 이 300, 즉 다시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산출은 이렇게 되었어. 근데 산출은 되었는데 우리 업무방법서에 10,000원 미만 절사 규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두 다 얼마로 답을 써야 되냐면 본인이 알아서 10,000원 미만 절사 규정을 적용을 해서 300만 원 써야 이게 정답이단 말이에요. 얘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시험을 보다 보니까 긴장해가지고 그 10,000원 미만 절사 규정 잊어버린 거야. 그럼 결론 산출된 금액 300만 1,500원으로 답을 써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결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정답이었어요. 당연히 10,000원 미만 절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 점수를 봐봤더니 이건 이제 당연히 예를 들어서 얘가 10점 만점이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300만 1,500원 쓴 사람은 0점 줬냐? 그렇진 않았더라고요. 예, 부분 점수를 이번에 많이 줬다고 그랬잖아요. 부분 점수 8점 줬더라고요. 2점 깎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업무 방법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와서 일단 우리가 인삼에서는 두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일단 작물, 저기 인삼하고요. 그 다음에 인삼 위에 씌워진 해를 가려주는 시설을 갖다 우리가 해가림 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대추, 포도, 참다래 걔네들도 시설이 있었잖아요. 즉 비를 가려주는 시설.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가 비가림 시설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해를 가려주는 시설 두 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방금 보장 방식에 있어서 인삼은 방금 뭐라 했냐면 특정한 재만 보장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장 방식에는 특정이용 방식이야. 보장이. 그런데 해가림 시설은 종합이에요. 얘는. 해가림 시설. 모든 재를 다 보상을 해줘. 그래서 해가림 시설은 보장 방식이 종합이에요. 우리가 종합위험의 보장이라는 것은 자연재해, 저수해, 화재를 보상을 해주더라. 그렇게 되죠. 자연재해, 저수해, 화재. 지금 여러분들 210페이지에 있어요. 210페이지, 교재 210페이지에. 그 해가림 시설의 보장은 자연재해, 저수해, 화재 그렇게 들어있잖아요. 보장이. 즉 자연재해로부터 보상을 해주고 또 저수해도 보장을 해주고 화재도 보장을 해줘. 자, 그런데 자, 인삼은 봐보니까 거기에 봐보니까 다 보장을 해준 게 아니라 거기 제명이 다 들어있죠. 즉 태풍, 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우박, 냉해, 폭염, 화재만 보상을 해주는 거야. 지금 교재 210페이지 보상해주는 소래. 얘들만 보상을 해준다고. 자, 범동상에 보상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진 보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수해도 보상 안 해요. 화재는 보상해요. 그래서 얘는 보상해주는 소리가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그죠? 그 다음에 폭설, 침수, 폭염, 그 다음에 냉해 이러죠. 자, 그대로 갖다 이거 적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화재. 이 재해만 보상을 해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재해만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작물에 대해서는 특정위험 방식, 그리고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위험 방식으로 보장을 해준다. 일단 이렇게 접근. 자, 작년에 사실은 이 해가림 시설보다도 이 인삼에 보상하는 소래, 즉 얘들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사실 이게 더 시험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더 쉽게 이쪽에서 출제가 된 거예요. 인삼 쪽에서. 그러면 이 각각의 저희가 특정위험 방식일 때는 우리가 종합일 때의 강풍은 크기를 고려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특정위험 방식에서는 항상 크기를 다 고려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눈이 쌓여야 보상을 해주더라. 최소한 대설주의보가 발효가 되어야 보상을 해주더라. 또는 눈 적설량이 최소한 5cm 이상 쌓여야 되더라. 또 침수도, 냉해도 몇 도 정도, 태풍도 크기가 태풍주의보 또는 강풍의 크기가 초당 14m 이상일 때 보상을 해주다. 이런 특정위험 방식일 때는 각각의 수치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집중호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각각의 특징들을 가보시면 첫 번째,
태풍, 강풍 나오잖아요. 즉 최소한 어떻게 해라? 태풍주의보 이상 발효를 해라. 즉 태풍특보를 발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보나 경보. 근데 우리가 태풍주의보를 발효하려면 최소한 강풍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크기. 우리가 태풍이 불면 기본적으로 바람과 비가 따라오잖아요. 그럼 우리 기상청에서 태풍주의보를 발효할 때는 최소한 그 태풍의 크기나 강풍의 크기가 초당 14m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풍의 크기가 항상 초당 14m 우리가 특정의 방식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설 경보도 마찬가지예요. 대설주의보, 경보가 아니라 대설주의보. 즉 우리가 대설특보는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대설주의보하고 대설경보가 있잖아요. 근데 대설주의보도 역시 발효하려면 최소한 눈에 쌓이는 높이가 5cm 이상 쌓였을 때 기상청에서 대설주의보를 발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5cm. 그리고 우리가 태풍경보 같은 경우는 지금 초당, 우리가 주의보는 초당 14m잖아요. 근데 경보 같은 경우에는 초당 한 21m 이상 이런 크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봐보면 태풍은 일단은 바람과 비로 인한 피해지 않습니까? 최소한 태풍주의보 이상. 근데 강풍의 크기는 항상 봐보면 우리가 특정이한 방식에서는 초당 14m 이상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초당 14m 이상이 되었을 때 주의보도 발효되고 또 강풍도 14m 이상 되었을 때 보상을 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폭설 방금 말했던 거 역시 대설특보인데 대설주의보 이상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눈 신적설량이 5cm 이상일 때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해주더라. 신적설 새롭게 쌓인 눈. 자, 그 다음 집중호우 역시 집중호우도 봐보시면 당연히 어때요? 집중호우 가보시면 호우특보 즉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이상일 때 우리가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이상일 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우리가 보상을 해줘. 그리고 이때 봐보시면 역시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일 때.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집중호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 상품에서 저가 종료 이후에 집중호우 있잖아요. 특정으로. 그때 집중호우, 즉 저가전 종합위험 상품일 때는 집중호우가 12시간에 80mm예요. 근데 여기 인삼은 24시간에 80mm 차이점이 있다면. 같은 집중호우라도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에서 저가 종료 이후에 보상하는 집중호우는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근데 여기 인삼에서 집중호우는 24시간의 누적 강수량이 80mm. 차이점. 같은 집중호우라도. 자, 그 다음 우박은 같고요. 그 다음 침수. 역시 어쩝니까? 여러분, 우리 인삼밭. 인삼은 우리가 보통 몇 년 자라요? 우리가 6년근 수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삼을 한번 파종을 하게 되면은 인삼이 2년, 3년, 4년, 5년 계속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두둑에 심어져 있어, 인삼이. 근데 비로 인해서 그게 침수되면은 인삼이 썩어버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항상 인삼은 두둑 높이가 있어. 근데 그 두둑 높이가 최소한 15cm 이상이 가는데 이렇게 어때요? 15cm 이상 침수가 돼버리면 그 안에 있는 인삼이 썩을 확률이, 피해볼 확률이 높겠잖아요. 그럼 우리가 침수 피해는 최소한 어쩔 때 침수 피해를 인정을 해줄 거냐 그 뜻이에요. 봤을 때 최소 15cm 이상 유입되어서 상면이 고였을 때 우리가 침수 피해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냉해. 지금 범동상해가 아니라 이건 지금 냉해 피해입니다. 그럼 냉해는 언제 인정을 해줄 거냐 봤더니 우리가 보통 냉해 피해는 3월부터 4월에 집중적으로 냉해 피해가 오잖아요. 즉 3, 4, 5월달에 냉해 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주로. 그러면 냉해 피해는 어떻게 인정해 봤더니 출하하고 그 다음에 저녁기 때 즉 4월달 5월달 중에 그때 집중적으로 냉해 피해가 온다 이 말이에요. 했을 때 최저 기온 0.5도씨 이하의 찬 기온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우리는 냉해 피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인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어때요? 가을철이 되면은 자 인삼이 이렇게 자라서 막 이파리가 있잖아요. 인삼 이파리가. 그죠? 이따가 얘 가을철이 되면 얘가 다 낙엽이 져버려. 그거 안 보여 이제 또. 근데 밑에는 물론 뿌리가 있겠죠. 여기가 인삼이가. 뿌리가 바닥에 땅 속에는 두둑 속에는. 근데 가을철이 되면 얘가 다 져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봄에 다시 또 줄기가 나오면서 이걸 이제 출하한다고 표현하죠. 출하. 줄기가 나오면서 또 잎이 생겨. 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잎이 자라는 시기, 이제 잎이 이게 줄기가 출하하면서 잎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잎이 자라는 시기를 갖다 우리가 전엽기라고 표현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전엽기라는 것은 잎이 자라는 시기를 갖다 전엽기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냉해 피해로 인해서 이 줄기와 이 잎이 피해를 입어서 얘가 죽어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밑에 있는 인삼 뿌리에도 피해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갖다 우리가 냉해 피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게 주로 4월, 5월 달에 집중적으로 냉해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기가 출하되고, 그 다음에 잎이 전엽기, 잎이 자라는 시기를 갖다 전엽기라고 하는데, 그때 0.5도씨 이하의 찬 기온으로 얘들이 다 잎이 죽어버렸다. 잎이 꼬슬라졌다 이 말이에요. 다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냉해 피해로 인정을 해줘. 그래서 영하 온도가 아니에요. 영하 온도가. 영하 때 반드시 냉해 피해가 아니다고. 자, 그 다음 폭염 피해 여름철. 최소한 최고 기온이 30도씨 이상이 며칠 이상? 7일 이상. 7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이 잎이 50% 이상 탔을 때 우리는 폭염 피해로 인정을 해줘요. 그다음 화재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인삼 작물은 특정위험 보장 방식이더라. 이때 보상하는 손해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폭설, 침수, 폭염, 냉해, 화재만 보상을 해주더라. 해가림 시설은 종합위험 방식에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삼 작물은 특정위험 방식, 시설은 종합위험 방식,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211페이지 가보시면 반면에 그러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삼의 보험 기간을 가보시면 우리가 인삼은요, 매년 1년마다 갱신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어때요? 인삼은 이 안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마다 계속 갱신을 하겠죠. 그랬을 때 즉 2020년 11월 1일 날 가입을 해. 언제까지요? 그러면 2021년 10월 31일까지 해서 1년을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인삼을 우리가 11월 달만 꼭 가입을 해야 되느냐 해서 올해부터는 5월 달에도 판매한다고 그래요. 1년에 2번 보험 가입을 하게끔. 우리 농협에서 지금 인삼에 대해서는. 근데 일단 저희가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인삼은 지금 현재는 11월 달에만 가입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제 지금은 현장에서는 올해부터 2번 가입시키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기간 판매 개시년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0월 31일 24시까지. 자, 해가림 시설도 같이 가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0월 31일 24시까지. 자, 여기에서 판매 개시년도를 여쭤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판매 개시년도라는 것은 인삼을 파는 날이 아니냐. 우리가 작물을 수확해서 또는 사과를 우리가 수확해서 파는 날, 마늘을 수확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서 파는 날, 그걸 판매 개시년도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판매 개시년도라는 것은 이 보험 상품을 계약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농협 입장에서 우리 농가한테 보험 상품을 팔았잖아요. 가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판매 개시년도라는 것은 보험 상품을 가입한 날, 계약한 날,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물을 수확해서 우리가 시장에 판매한 날, 그 의미가 아니에요. 보험을 계약한 날. 그래서 보험 기간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212페이지 가보시면, 자, 보험 가입 금액.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 지금까지 설정을 했죠. 근데 우리가 어쩝니까? 지금 저가전 종합위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을 평년 착가량 곱하기 가입 가격, 즉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하면은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에도 보험 가입 금액을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하면은 그것도 역시 마늘의 보험 가입 금액.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은 우리 시설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설치비, 그렇게 했잖아요. 즉 우리 전체 포도 과수원의 비가림 시설 면적 곱하기 1제곱미터당 설치비를 하게 되면은 비가림 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이 설정이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인3은 보험 가입 금액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말이겠죠. 우리가 인3은 6년근부터 수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체적으로. 물론 4년근도 계약자가 수확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대부분이 다 우리가 6년근 홍삼, 6년근 인삼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즉 6년근이 최종적으로 이제 수확을 해. 그래서 우리가 연근이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연근. 1년근, 2년근, 3년근, 4년근. 연근이란 말을 표현해요. 여기서는. 근데 우리가 인3은 가입할 수 있는 연근은 2년근부터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해요. 2년근부터. 1년근은 가입하지 않아. 즉 2년부터 5년까지. 6년은 이제 수확을 해버리니까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2년근부터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하겠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3의 보험 가입 금액은 연근이란 말이 나와요. 인3의 보험 가입 금액은 설정을 거기 봐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연금별 가액 곱하기 재배 면적이야 그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인3 농지가 있습니다. 이 인3 농지가 1000제곱미터예요. 근데 올해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인3밭에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입 당시의 연근은 몇 년이냐면 2년근이에요. 가입 당시에 2년근이야. 자 그러면 이때 지금 현재 우리가 2년근이었다고요. 근데 인3이 주로 언제 사고가 많이 나겠어요? 보험사고는 방금 냉해 피해나 또는 태풍 피해나 즉 2020년도 피해가 발생한 것보다는 2021년도 즉 다음 연도에 4월달이나 7월달 이때 사고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가입할 때는 2년근이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연근이 3년근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보험 가입을 몇 년으로 해놔야 되겠어요? 3년근으로 보험 가입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할 때 그거 봤더니 연금별 가로치고 보상이란 말이 붙는 거예요. 보상 가액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은 연금별 가로치고 보상 가액으로 여기에다가 1000제곱미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재배 면적. 그러면 연금별 보상가액은 우리 지금 업무방법서에 다 명시를 해줬어. 가격을. 거기 나오잖아요. 즉 제곱미터당 얼마야 라고. 그럼 지금 방금 그랬어요. 저희가 가입 당시에는 지금 현재 2년근이야. 그럼 우리는 보험 가입 금액 설정할 때 몇 년근으로? 3년근으로. 그럼 제곱미터당 3년근 가격이 우리 교재에 봐보시면 1,600원. 그죠? 그래서 이때 보험 가입 금액은 1,600원 곱하기 1,000원. 아니 1,000제곱미터.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1,060만 원이 인3의 1,000제곱미터에 2년근에 해당되는 보험 가입 금액. 다음 연도 보상가액으로 우리는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